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안철수 국민의 대표가 오늘 11월 1일 세 번째로, 그로서는 세 번째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출마의 변을 통해서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놈 대선이라고 한다. 이상한 놈, 나쁜 놈, 추한 놈만이 있다면서 국민들 걱정이 태산 같다. 기득권 양당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죠, 대표 선수만 교체하는 이런 정권 교체를 한다. 그거는 구적패를 몰아내는 자리에 신적패가 들어서는 적패 교대만 반복할 뿐이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시대 교체를 통해서 새 시대의 마중물을 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는 2012년도에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중도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2017년에는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홍준표 한국당 후보가 당시에 2위를 24%를 차지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21.31%를 얻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지난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앞으로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그걸 번복하고 출마한 겁니다. 안 대표 측은 서울시장이 당선되면 대선 안 나간 뜻이었다라고 하고 지금은 해명하고 있지만 그리 해석할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또 서울시장 출마권만 보면, 아까 대통령 선거인데 것만 보면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양보한 전력이 있고 그 뒤에 서울시장에 출마해 박원순 시장하고 겨뤄서 패한 적이 있고 또 지난 4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와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 패했습니다. 이런 그가 또 출마 선언한 걸 보면서 일반인의 상식적인, 그야말로 상식적인 궁금증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출마 또는 도전 경력으로 볼 때 그는 자신이 어떻게 설명하든 객관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가장 낡은 2월 상품이자 출마가 전문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여야의 현 구도로 볼 때는 안 대표의 희망과 의지는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그가 성공할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후보가 예를 들면 낙마하는 긴급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일어난다고 된다는 법 없지만 그거 쉽지가 않다. 세 번째 출마 중에서 아마 이번 선거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문재인 때는 겨뤄서 양보를 했고 지난번에 20몇 프로가 얻었지만 이번에 지지를 볼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 4% 내지 한 7% 나오는지 지금 단계에서. 근데 그렇게 이익의 전망이 얻은데도 왜 또 출마를 하고 그것이 새 대통령 선거에만 출마하냐? 이것이 이제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의미입니다. 뭐 다른 선거 출마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만 세 번째 출마한다. 대선을 무슨 게임으로 하느냐 또는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놈, 이상한 놈, 뭐 추한 놈의 놈 대선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고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의 그런 논리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대로 안철수 대표도 나쁘거나 무슨 추하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후보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 자신은 아닌 것처럼 하고 남들은 다 그렇다. 그건 내로남불의 궤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자, 그럼 이번에 또 실패하면 앞으로 5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사수를 또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선거에 또 출마할 것인지입니다. 지금까지 행태를 볼 때는 무슨 이유를 들었든지 간에 대통령 선거이든 다른 선거에 출마할 걸로 전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62년생이기 때문에 그는 다음 대통령 선거, 그 전에 있는 선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2027년에도 만 65세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인들의 시각일 겁니다. 근데 정치권의 시각으로 보면 어떠냐? 일반인 시각과는 좀 다릅니다.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그가 노리는 건 뭐냐? 결국은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걸로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5일날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려는 게 아니라 단일화 게임이 그가 노리는 건 아니냐.
그럼 물론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선이 목표다. 제과 정권 교체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거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내년 3월 9일 대선 전날까지, 대선 직전까지 단일화하면 되니까 안 대표로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국민이가 거리를 두면서 이 몸값을 높이고 독자 행보를 일단 할 겁니다. 또 같은 지대에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연대도 모색할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 새로운 물결이라는 정당을 창당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급한 건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들입니다. 대권주자들은 지금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원희룡 후보든 대표가 후보가 됐다. 지금 독자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는 건 그건 보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개 예측도 뭐 아주 박빙승부가 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철수의 도움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공개하지 구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안 대표가 끝까지 대선에 나와서 몇 %라도 가져간다면은 중도 보수의 분열이고 정권 교체가 힘들어진다. 그 당이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안 대표와 즉각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원희룡 후보도 어렵더라도 단일화해야 된다.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얼마나 절절하고 무서울 정도로 어목하다. 그러니까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 홍준표 후보는 더 적극적입니다. 안 대표적과 세력연대를 추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단일화에 넘어서서 홍이 얘기하나 세력연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일화니 세력연대를 더 넓게 봤을 때 단일화보다 후보 간 단일화가 아니라 세력 간의 연대라고 봤을 때 이걸 넓게 보면은 합당을 하든지 공동정부 구성안을 내놓든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퇴로서 의석이 비어있는 서울 종로 등 몇 개 보선 지역,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같이 치를 지역이 서초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 후에 6월 달에 치러질 지방선거 때 양쪽 연합공천 같은 걸 염두에 두고 그걸 거론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안철수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는 방안이 거론될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5일날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은 이 반민주당 그냥 최대 완전한 단일화가 될 텐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후보가 되면 후보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물론 오늘 홍준표 대표는 당권에 대해서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 후보가 전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거론하지 않겠다고 파격적인 양보를 하게 한 것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역시 당 후보가 선출되면 당대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당 후보가 갖게 되십니다. 그건 당원상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후보의 의지가 이렇다면은 그대로 단일화라든지 세력연대가 될 수도 있지만 안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서 잘 진행될지는 사실은 또 일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적으로 안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입니다. 서울의 노원병 선거구에서 2016년에 총선에서 한번 맞붙었어요. 이준석 대표는 새누리당 후보로,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딴 쪽으로 나와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졌습니다. 이때부터 악연이 시작된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에 나왔어요. 안 대표와 결별한 지도자는 대통령이 되고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 지도자들은 고생한다고 해서 이 얘기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합치면 고생하니까 결별하고 대통령 되라는 얘기입니다. 참 굉장히 신랄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이미 공개 지지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더 신랄합니다. 지난 4월 7일에 있었던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요. 김종인 위원장은 안 대표는 내가 보기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까지 아주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험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생각에는 안철수 후보와 무슨 세력연대라든가 단일화보다는 안을 계속 물어붙여서 아주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의미 없는 후보로 만들려는 것, 이걸 생각하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국민의힘과 안철수 간의 세력연대든 단일화 간의 문제에 앞서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사는 견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단일화 문제나 세력연대가 이렇게 흔쾌하게 어느 날 깜짝하듯이 감동적으로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리한 게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감정적으로는 견해가 또 공방에 오고 갈지도 모르고요. 근데 관건은 이건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 결국은 안철수인 지지율입니다. 지금처럼 4% 내지 7%대를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러프하게 따져서 한 5%대 이상을 받느냐. 지금만이 아니라 계속 이걸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된다는 거죠. 서울시장 보선 때도요, 출마할 당시는 안철수 대표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지지율이 빠지더니 결국은 오세훈 후보에게 패했었습니다. 그 지지율이 내려간다, 떨어진다, 빠진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몸값은 자동적으로 내려가죠. 그러다가 국민의힘이 독자 집권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면 안은 외면당할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지 않으면 계속 마냥 끄는 거, 이건 또 점점 어려워진다 이라죠. 어찌 들런지는 지지율에 따라 결판 날 것이고, 또 두 사람 후보하고 무슨 이준석, 김종관 간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문제이지만, 구계자인 저 같은 사람으로 주문하고 싶은 거는 입만 열면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이고 안철수 대표입니다. 그 대의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최선인지 판단하고 선택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공양안이 주판알이나 튕기고서 정치공학 놀이를 열올리면서 국민을 기망한다. 그러면 결국은 외면당할 겁니다. 하여튼 현명한 선택들을 하기를 기대하고 주문합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